설레는 마음으로 이 공간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랩은 코리아나 미술관의 고유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를 다채롭게 해석하는 코리아나 미술관의 고유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8년 차를 맞이한 시랩은 올해 코러스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 코러스를 다채롭게 해석하는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 그리고 퍼포먼스, 전시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시는 이 리스닝 투게더가 이 강연 시리즈인 리스닝 투게더의 마지막 세 번째 강연입니다. 5월 1일부터 이 코러스와 합창을 해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해석을 저희 선보여 왔고요. 오늘은 함께 부르는 노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가수 하림님과 그리고 리스닝 투게더 3강을 이끌고 계신 최인선 디렉터님을 모시고 마지막 이 코러스를 해석하는 장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리스닝 투게더를 이끌고 계시는 최인선 디렉터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앉고요. 오늘 소개 다 해주셨으니까 바로 가수 하림 선생님을 모시게 보겠습니다. 박수로 봐주세요. 와! 팬들이 많이 환호가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환호를 받으시면서 입장을 하시나요? 아니요. 여기 이제 복도가 이렇게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보통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저도 좀 뭔가 어색하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수 하림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미술관에서 코러스를 주제로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을 때 어떠셨어요? 장소를 안 가리고 노래를 하는 편이라서 익숙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딱 자세를 갖고 계신 거죠? 안 그런 그 사람들도 많아요. 동료들 중에서. 네. 음향이나 뭐 시간대, 컨디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그게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것도 훈련을 하면 좀 나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원래 그런 것 저런 거 상관없이 노래는 원래 계속 해오는 게 우리의 어떤 본능과 같은 거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뭔가 불편할 때마다 반성하죠. 아니야 그냥 하면 되지 뭘 그게. 네. 지금 괜찮죠 마이크?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아까 최선주 큐레이터가 말씀하셨지만 이번 그 시랩 8.0 주제가 코러스고 코러스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과 오늘 들으시러 오신 리스닝 투게더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임가진 바이올리니스트랑 같이 클래식 음악에서 얘기하는 코러스를 얘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김용희 인문학자랑 정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티로스를 관련된 반신반의의 그 어원에서 오는 코러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피날레로 그 실제로 지금 동시대에 코러스를 어쨌든 우리가 미술관에서 현대 미술을 얘기하는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대에 이 코러스를 왜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정말 코러스를 가장 실천하는 자로서 사실 제가 떠올린 거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아마 제가 최근에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그것의 중요성을 가지고 제 이제 프로젝트를 수년간 제가 이제 해온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고 뭐 코러스라고 하니까 뭐 코러스를 잘하나 보다 뭐 코러스 잘합니다 저. 요즘같이 기계로 보정되지 않는 음정의 그때 예전에는
제가 코러스 진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아무나 잘 보정이 되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코러스라고 하는 그 함께 노래하기, 예,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제가 네. 우리 또 굉장히 사전 모임할 때 대화가 굉장히 다채로웠어요. 엄청나게 기대됩니다. 엄청 잘 달변이시고 생각도 많고 되게 자유분방하셔서 그래서 사전 회의하는 데만 한 3시간 회의한 것 같은데 3시간 더 했던 것 같아요. 술도 없이. 네, 진짜로 네. 별 얘기 다 했는데 그 얘기를 추려서 오늘 함께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예, 좀 깊게 한번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과 수년간의 작업과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 등등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대화를 주도하시는 편이시겠지만 저는 또 아닙니다. 노래를 먼저 부르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어차피 또 오늘은 또 다른 날과 달리 조금 더 음악적인 분위기고 편안하게 마음을 여는 데는 노래만 한 게 없습니다. 자,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지네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신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줘.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믿으며 흘러가.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믿었소.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줄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먼 훗날 또 다시 이렇게 마주칠 수 있을까? 그때도 알아볼 수 있을까? 라라라라라라. 이대로 좋아 보여. 이대로 흘러가. 네가 알던 나는 이젠 나도 몰라. 라라라 라라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공연장은 아니지만, 네. 괜찮으시죠? 음악 듣기에.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사실 이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듣는 음악이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가깝고, 그리고 그 실제 제 목소리도 전달이 좀 되는 것 같고,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다 들려요. 네,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걸 마음이 통한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의 귀는요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귀는 이 소리를 다 듣고, 하모니카 소리도 울리는 거 다 듣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아마 남게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는데, 이게 제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은 기억을 저장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그런 얘기를 또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찍으시는 것도 사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기억을 지금 이제 여기에다 의존하잖아요. 그죠? 전화번호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공연장 가면 못 찍게 하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다른 뭐 사업 때문에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본능 갖고 있어요. 먹을 거 찍고, 예. 갖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간직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음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찍으시는 건데, 인간은 먹을 거를 지방으로 저장해가지고 몸에다 갖잖아요. 그래서 생존하는 거거든요, 사실. 생존을 꼭 필요한 건데, 음악은 사실 저장을 할 수 없는 게 본질이긴 해요. 휘발되는 게 네. 본질이죠. 예,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때, 그리고 그 굉장히 왜 상상력을 통해서 더 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책과 같은 제목의 영화를 볼 때, 책이 훨씬 오래가 남는 거 아시죠? 이 정도 경험은 다 있을 거야, 그죠? 여기 미술관이니까. 똑같이 노래도 기록이 없이 오롯이 이 순간에 집중할 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고, 결국 어디서부터 그 힘이 시작되었는가는 굉장히 오랜 옛날부터 시작된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찍는 것보다는 듣고 느끼시는 게 아마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여러분 저 2번 볼 것 같죠? 한 번 봅니다. 대부분 한 번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성심성의껏 노래할 테니 여러분도 찍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차라리 눈을 감고, 제가 너무 밝을 수 있으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즐기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아셨죠? 네, 자,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노래의 기억법이라는 게
네. 굳이 뭐 과학적인 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 노래를 인간이 기억해서 같이 부르고 또 공유하고 그거에 대한 힘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오래 전부터 거슬러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해주셔도 돼요. 언제냐면 네. 일단은 한 3만 년 정도로 갈까요? 네, 3만 년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3만 년 얘기하냐면 저도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제 일,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그런 음악이 난 왜 노래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난 왜 사는 거지? 나 이 회사에 왜 다니는 거지?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노래를 왜 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어느 날 들어와서 뭐 고민하다가 여행 중에 어떤 박물관에서 그 가장 지금까지 발견된 악기 중 가장 오래된 악기를 봤는데 기원전 15,000년에서 20,000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남아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더 신기한 건 그 악기를 지금 불어도 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목재였어요? 나무? 뼈로 된 뼈로 된 피리. 피리였고 그 뼈로 된 피리가 유행이었나 봐요. 그 이후부터 출토된 뼈로 된 피리가 많았는데 가장 최근이라면 수년 전에 2017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신문의 기사에서 독일에서 또 하나 피리가 발견됐는데 그게 35,000년에서 4만 년 정도 전에 연주했던 피리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죠. 뭐 탄소 분석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때 피리를 이미 불었다는 것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우리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너무 길게 얘기하기보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다 보면 한 7만 년에서 9만 년 사이에 인류는 아마 노래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언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듯이 문법을 가진 언어 같은 것. 그 전에는 동물같이 얘기했겠죠. 그 문법이라는 게 규칙이고 약간 그런 규칙을 가진 것들인데 그 이후에 음악의 그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음악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동물들이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에는 의미를 구성하는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무슨 말씀 드리냐면 내가 여기서 높은 소리만 내도 여러분은 내가 뭔가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동물들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깍 소리 지르는 부리야라고 하면 저기 외국 분도 계시고 하는데 괜찮죠? 알아듣지 괜찮죠? 부리야라고 하면 불이 난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기분이 안 좋다는 걸 무슨 문제가 생긴 걸 알 수 있죠. 그게 동물들의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되게 소수의 소통 방식에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사실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는 사피엔스들이잖아요. 사피엔스들은 사실 모여 살다가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 전에 다른 족속들은 다른 유인원들은 별로 우리만큼 모여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건 아주 흔히 알려진 지식이니까 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모여 살기 위해서 말을 좀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말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음성들의 조각들이 아마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음악을 이제 주제로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진동, 리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소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갔겠죠.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 그때 저랑 나눴던 얘기들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리듬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질 텐데 우리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리듬감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책 보고 안 거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드러머들이 리듬감이 되게 좋잖아요. 리듬을 활성화하는 중추 중에서 굉장히 우리 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오래된 뇌, 파충류 뇌라고 불리는 그쪽이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 예, 자극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리듬을 관장하는 뇌는 우리의 어떤 심장 박동이나 어떤 우리 규칙적인 어떤 신체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거는 걷는 데에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떤 리듬감을 갖게 된 거는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얘기래요.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넘어지고 있는 거죠. 잘 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과 모든 것들 계산해서 우리의 리듬감을 좀 좋게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노래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기본적인 우리 그 해부학이나 혹은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궁금했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왜냐면은 우선은 그런 연구가 나와도 하림이라는 사람의 입으로 듣고 싶은 것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생각난 게 그 저는 연극 연출가한테 그걸 들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빠르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급하고 빠르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상대적인 건데, 연극의 그 말의 템포가 너무 빨라져서 사람들이 알아들지 못할 정도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대화의 이렇게 오고 감이. 근데 이제 음악도 우리도 뭐 EDM도 그렇고 되게 음악이 모든 빠른 음악들의 더 약간 좀 추세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옛날에 그 몇만 년 전에는 걸음걸이가 이제 속도에 대한 기반이었으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사실 음악은 뭐 선생님은 그런 음악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사람들이 주로 듣는 음악이나 이런 영상의 템포들이나 이런 모든 속도감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지 않나, 나이 이런.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아니 진짜, 왜냐하면 그 사실 모든 요즘의 현상의 문제를 그 3만 년 전에서 찾기에는 사실 너무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는데, 이렇게 와서 지금의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물론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사실 그러면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옛날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음악을 했을까요? 반복하긴 했을까요? 반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 농사가 반복이잖아요. 농사. 네. 농사는 반복에 대한. 농사는 5천 년 정도 짓기 아, 그렇구나.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뭘 했을까요? 한 3만 년. 15,000년은 더 가야 되니까. 약간 그냥 한량이었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유적이 있냐면, 그때 아까 얘기했던 피리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게 독일의 가이센 클레스터룰레라고 하는 유명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유적지인데, 거기 그 유적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불을 피운 흔적이 있고요. 굉장히 오래가죠. 탄화된 곡식의 음식의 흔적이 있고, 그리고 거대한 동물들의 뼈가 둥그렇게 놓여 있었다고 해요. 둥그렇게. 그 둥그렇게 놓여 있었다는 건 인위적으로 장식을 했다는 뜻인 거고. 장식을 왜 했을까? 제사? 뭐 하여튼 뭔가 특별한 뭔가를 했겠죠. 그리고 불을 피웠다. 그때 당시에 일단은 그 신석기 시대에 그때 뭐 수렵 채집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과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예. 과학자들은 그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하고, 모여서 뭘 했을까? 거기에서 뼈로 된 피리가 발견됐다는 것은, 뭔가를 노래했을 텐데, 템포를 알기 전에 왜 거기서 피리를 불었을까? 모여서. 불을 폈다는 건 밤이었을 거고, 네. 먹었을 거고. 네. 아마 그때 당시에 했던 그런 어떤 행동들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일 거예요. 그죠? 돼지 먹고 소 먹고. 우리 저기 캠핑장 가면 여기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쵸. 요즘은 기타들 많이 안 치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틀지만 예, 옛날엔 기타 치고 노래 많이 했었잖아요. 예. 사실 변하지 않은 건 그런 거죠. 모여서 했던 그 음악하는 행위의 어떤. 근데 그렇게 노래를 하면, 여러분도 그런 추억 갖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은 남아 있죠. 네. 왜 행복했냐는 거야, 그게. 고기 먹어서? 그 이유는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음악이 가진 힘이었고, 그 힘은 적어도 우리
유적으로 남겨있던 피리를 보기에는 3만 년 전에도 그랬다는 건데, 여러분 3만 년 전에 피리를 지금 제가 볼 수 있다는 거는 그 도구는 3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가 그렇게 안 변해요, 오랫동안. 예? 그거는 엄청나게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릇 모양 안 변했습니다. 그죠? 오목한 거. 중력이 바뀌면 변할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 도구 중에서 오래된 도구들은 그만큼의 어떤 신성한 힘이 있고 우리의 본능 레벨에 근접한 어떤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신체의 일부와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바뀌는 스마트폰 이런 거 말고, 예, 이런 기술 말고 그런 근본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제 음악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힘의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 일단은 그날 아마 사냥을 나가서 누군가 죽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옷도 안 입었고 다치고 한 뭐 그런,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기를 잡았구나 이러면서 뭐 누군가를 추모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로가 되는 상황이었겠죠. 예. 그거를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의 힘이라고 딱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코러스 이전에 뭐 노동요나 약간 그 전통 의례를 할 때 하는 그런 합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다면은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그거를 생각해 보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왜 음악을 노동요나 네. 지금 뭐 의례 때 노래를 부르는 것들도 사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후로 음악은 굉장히 다양한 순간에 쓰이면서 진화합니다. 진화한 중에 노동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의식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일단은 지금 제가 그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위로의 어떤 역할을 스님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을 모방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뼈로 만든 피리 중에 하나를 과학자가 복원을 해가지고 소리를 냈는데 뭐 이런 새소리 같은 게 났고 음계는 당연히 말도 없었죠.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음계는 그 바흐 시대에 만들어진 그 평균율 음계고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음계를 썼습니다. 지금 대충 여러분 국악이랑 서양 음악이랑 들으면 헷갈리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낯선 음계가 인도네시아의 가물란이라는 그 악기 있어요. 종 같은 음악. 그 음계는요 우리가 들으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떤 음은 슬프고 어떤 음은 기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예. 자, 어쨌거나 음악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음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장소에 쓰이기도 하고 그렇게 변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그때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피엔스라고 생각하시고 예, 저기 약간 털이 없는 사피엔스가 옆에서 어떤 오늘 사냥 나갔다 죽은 우리 친구를 그리면서 위로에 대한 노래를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피엔스식으로 환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발을 구르면 되나요? 뭐 알아서 상상해 보세요. 자, 제가 그러면 위로라는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식으로 한번 부탁드려요. 그렇지.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곳. 힘들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대 맘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이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약하기도 하죠. 아무도 몰라줬겠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그대는 힘들 만큼 힘들었죠. 지금 울고 있나요? 뭘 그렇게 잡고 있나요? 흘려버려요. 그대의 가슴 가득 고인 눈물. 손 올려 닿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사피엔스 스타일로 가보죠. 네. 뭐 하여튼 뭐 세계 이야기를 이어나가도 될까요? 네. 어떠세요? 위로가 좀 되세요? 아니 말을 왜 할 필요가 말을 내가 하는 내가 좀 싫다 약간 이런 생각. 아, 이게 이제 음악이 원래 말에 합쳐져 있을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게 남아있는 게 성조 같은 게 남아있는 것도 있대요. 예. 그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아마 우리의 그래서 말에 억양이라는 게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마치 노래하는 것과 같이 의사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음악을 들으면 되는데 왜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제가 계속 노래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또 이미 우리는 5만 년, 7만 년 전에 나눠졌어요. 네, 나눠졌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섞여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가사가 있는 노래라는 게 아마 그때로 돌아가려는 뭐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말도 안 되죠. 3만 년의 어떤 역사를. 근데 이제 언어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저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믿고 네. 제가 뭐 노래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쾌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원래 순서가 좀 있지만 미리 하자면 지금 이렇게 억양이라는 게 노래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노래를 만들 때 억양을 참고해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롭다 말을 해봐요가 우리가 외롭다 말을 해봐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외롭다 말을 해봐요. 외롭다 말을 해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쏙쏙 들어온다라는 작곡 방법도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같은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딱 곡을 해 주실 때 이 경계가 다 풀리면서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 노래로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몸을 흔들기도 하고 그런 경계가 뭐 이렇게 좀 없어지면서 그런 유대감 네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네.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는 다들 좀 연대하고 그 유대감을 갖기 쉽죠. 그게 그럼 또 저는 옛날 얘기 전공이니까 옛날 얘기 좀 더 해보자면 음악과 유대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언어 이제 저도 이제 언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언어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 관심이 아주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방식이 노래와 너무 흡사하다. 엄마가 이야기하는 언어를 전문 용어로 모성어, 모성어라고 하는데 IDS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방식 여러분 상상을 할 필요도 없이 알겠지만 올룰루 까꿍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억양을 과장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예. 그 이유는 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도 해요. 예. 자꾸 이렇게 말을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 인간의 세계의 일환이 되려면 원숭이 같은 아기야 인간이 되어야 된다. 말을 배워보려면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간이 직립보행을 선택하면서부터 태아는 일찍밤치 세상에 작은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태아는 여느 다른 동물들의 태아보다 아주 심각하게 무기력하다. 그때 당시에는 맹수들이 누군가를 잡아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인간은 침팬지와는 달리 엄마 목에 매달릴 수도 없고 말처럼 사슴처럼 바로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엄마는 자기의 새끼를 두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엄마만의 입소리를 연구하게 되었다. 예, 그게 모성어의 기원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그런 노래 같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엄마의 자장가 역시 엄마가 부르는 자장가 역시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런 파생된 음악과 어떤 안도감의 어떤 기능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마음이 풀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을 연결해서 해보면 우리가 하천변에 이렇게 밤에 산책 나가보면 길거리에 요즘 지자체가 잘 돼 있어서 스피커 틀어놓잖아요. 네. 예, 음악이 들리는 곳에서는 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리고 안 무섭죠. 예, 여러분들 요즘은 잘 없지만 재래식 화장실 가면 음악 밑에서 뭐 올라올 것 같잖아요. 같이 데려다주는 남자친구 혹은 엄마 아빠 윗사람이 노래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밖에서. 예, 밖에서. 노래하면 안 무서워요. 그쵸. 왜 노래하면 안 무서워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노래하면 신기하잖아요. 노래했을 뿐인데. 네. 자, 노래했을 뿐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노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알바비를 주는 게 나을까요? 뭐가 나을까요? 노래가 훨씬 더 힘이 센 게 되게 희한한 일인 거죠. 네. 저 노래가 없으면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노래가 없어도 음악이 없으면. 제가 은퇴를 생각한 적이 있어요. 40대 초반에. 한참 잘 나가실 때. 아니 잘 나간 적은 별로 없었고 음악가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내가 뭐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부터 잘 안 되네 뭐 등등 여러 가지 고충이 있고 벅차고 삶과 같이 예술가로서 살아가기가 대중예술가지만 제가 분류가 요즘 시대 대중예술가로 분류가 됐을 뿐이지 어쨌거나 음악쟁이거든요. 네. 근데 은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음악을 하고 못하고를 정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은퇴라는 건 음악에서 은퇴가 안 되는 거구나. 예, 그거를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웃긴 얘기지만 내가 노래를 한다고 까불고 다녔던 게 아니라 어느 날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렇게 왔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저는 느끼게 돼서 내가 은퇴를 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든 노래가 재능이 있으면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 한때는 사랑에 다른 사람 잊혀지는 걸 너무 부르기 싫었어요. 나 왜 이거 만 번씩 불러야 되지?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꼴 보기 싫은 거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어느 날 저 사람들은 요즘 세상의 음악이라는 것이 이러 흘러와서 이런 음악 시장이 형성되고 나는 그것을 직업을 삼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나를 한 번밖에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까지 노래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어떤 수학적인 깨달음, 네. 그런 거. 수학적인 깨달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저를 만나잖아요. 그럼 저 여러분 횟수대로 노래를 해야 되는데 한 곳에 모여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아름다운 생각을 항상 살자고 하는 거예요. 살자고. 왜냐하면 저도 머릿속이 복잡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예, 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그쵸. 생각을 하시는 네. 것들이 많으신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이상한 괴상한 짓이죠. 이건 사실은. 근데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사실 굉장히 고대부터 온 거고 지금 동물 레벨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동물 레벨로 넘어가면 더 저는 머리 터져버릴 거예요 아마. 예, 굉장히 많은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음악의 힘이겠죠. 네. 그 음악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우주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되게 웃기잖아요. 시작이라는 게 있을까? 음악도 마찬가지로 음악이라는 게 그러면 과연 있기나 할까? 라는 것 정도로 사실 깊게 사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단지 인간 레벨에서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인간 레벨에서 하면서 단지 자본주의 이후에 음악 시장에 이런 숫자 노름에서 이야기하는 페스티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건 정말 너무나 우스운 일이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 그래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쪽에. 오히려 내가 음악으로 어떤 그 본질적인 일을 할 것인가가 훨씬 더 궁금하죠. 가수가 이런 얘기 되게 웃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얘기를 하신 것들이 중에 그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있어요. 네. 네. 소개를 좀. 선생님이 하시는 프로젝트를 좀 듣고 싶은데 네. 먼저 그 샘물 쓰지 마라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 샘물 쓰지 마라를 그 샘물 쓰지 마라는 그 산업재해의 그 피해자 10여 년 전에 엄청나게 잔인하게 비극적으로 죽게 된 그 용광로에 빠져서 죽게 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사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거든요. 일하다 보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요즘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현실이고 저도 뭐 큰 생각은 안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전에 저는 벌써 이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셨던 노래들 지금은 많이들 아시는데 음반을 발표했을 때는 노래는 망했었거든요. 네, 별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2002년도였는데 월드컵 때. 2002년 4년도에 저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비긴 어게인 보고 알았잖아 나.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어렸을 때부터 제 노래를 아셨던 분들은 아주 옛날 얘기죠. 출국 들으시고 다들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막 이랬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쵸. 자 어쨌거나 망하고 나서 여행을 이제 다녔죠. 왜냐하면 뭔가를 좀 알아야겠다 혹은 답답하면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여행을 갔는데 여행에서 제 마음을 끌었던 게 거리 연주하는 버스커들이었어요. 아 음악은 못하는 건가?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근데 여행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 먹고 사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데 저 나이가 그때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젊었죠. 네. 도전적인 생각을 해도 되는 나이인데 저도 모르게 이런 대중음악 시스템에 저도 순종하고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돈이 많이 들고 네. 빚을 갚고 이런 시스템에 순종을 해야만 한다라고 의심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갔다 와서 버스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길에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음악이 일이 되는 순간인가? 왜냐하면 그걸로 돈이 벌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산이 필요 없는 시스템인 거죠. 한 5만 원, 3만 원, 1,000원짜리로 1시간 정도. 그래서 평균 시급을 계산해 봤더니 시간당 15,000원 정도가 벌리더라고요. 당시 2005년 정도 됐습니다. 2005년에 시급이 15,000원이면은
그 당시 시급이 3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5배 정도를 버는 거죠. 그 5배의 시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때 당시 이상한 공산주의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왜 난 5배를 벌어야 되는가? 순진했던 거죠. 그때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옆에서 그때 당시 친구들이 이제 거의 노점상을 하거나 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그 네. 남녀 동생들, 네. 형 담배 피러 가요 막 이러면서 예, 대충 이제 내가 누군지는 아니까 그래서 걔들한테 음료수 사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지금도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은 확실히 있지만 당시도 있었겠죠. 싹같이 이렇게 있었겠죠. 예술가가 이렇게 뭔가를 시간 대비에 5배를 벌 수 있는 똑같은 자리에서 일을 했는데 있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더 사유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기에 적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세상에 굉장히 무용한 것을 생산하는 집단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여기 미술품도 있잖아요. 세상에 참 무용해요. 무용하죠. 무용합니다. 먹을 수 없잖아요. 먹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유행해지는 순간에 우리들은 이 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가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예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선한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계기도 있었고요. 그 샘물 쓰지 마라를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공교롭게도 이제 그 어떤 외국에 버스킹하고 거기에 전통음악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친해졌어요. 네. 그래서 길에서 만나신 거구나, 그러니까. 아니죠. 그냥 와가지고 버스킹도 하고 술도 먹고 뭐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래서 네팔 사람, 아랍 사람, 걔들한테 노래를 다 배웠어요. 그 나라 노래들을. 그런데 걔들이 다 여기 일은 노동자였고, 네. 걔들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좀 어떻게 도울 일이 없나 싶어서 보다 보니까 이주노동자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죠. 정말 아프고 다친 사람 투성이에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빨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얘기 하던 사람들이 다 블랙리스트다. 뭐다 해가지고 다 끌려갔대요. 끌려가니 다들 이렇게 일자리에 뺏길 때였기 때문에 나중에 세련되게 외국의 이야기로만 할 거야라고 생각했었죠.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주민 노동자들과 친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 일에는 목소리를 낼 수 있지라고 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방식으로 가사를 여러 번 읽었어요. 10번, 20번, 100번 읽으면서 그 가사에 담겨있는 멜로디를 찾아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 노래는 제가 부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시장에서의 음악보다는 광장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음악을 훨씬 더 많이 즐기고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시장에서 음반을 내서 음악을 부르거나 이런 것들은 큰 힘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에디슨 이후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디슨 이후에 복제가 시작되면서 음악이 이제 값어치가 좀 옛날과 달라지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근본적인 가치는 함께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부르기 운동을 제안을 했고 운이 좋은지 나쁜지 그 노래가 대박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게 됐고 뉴스에서 앞다퉈 보도를 하게 돼서 그때 이제 노래를 함께 불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얘기 길게 했기 때문에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그 노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는 이렇습니다.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샘물 쓰지 말아라. 근데 이게 가사를 천천히 읽다 보면 이 멜로디가 나옵니다.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샘물 쓰지 마라. 광염의 청년이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절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아니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불로 살았을 적 얼굴 자르그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두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불로 살았을 적 얼굴 자르그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 자, 약간 뭉클하죠, 그죠? 네. 이 노래를 만들고 이제 함께 부르기 운동을 제안할 때 제가 그 작업실에서 이제 가사를 막 이렇게 불러서 이 정도면 뭔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휴대폰에 녹음을 이제 하겠죠. 이렇게 치면서 있다가 구의역에 한번 갔습니다. 네. 구의역의 스크린도어에 그 청년이 죽었잖아요. 그 제가 뭐 어떤 노동 운동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노래를 만들고 아무래도 예술가니까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MBTI F를 해가지고 그런지 마음이 동해서 쓱 갔죠. 그냥 구역에 가서 앉아서 틀어놓고 이렇게 이어폰 끼고 때마침 술 취한 남자 어떤 뭐 어른들 그리고 지친 뭐 여자 회사원들 뭐 그때가 밤 10시쯤 됐으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 플랫폼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훅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가지고 함께 부르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 운동을 제안한 거에는 제 친구들 중에 미술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미술가들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수들은 앨범 베이스로 움직이고. 근데 친구들 때문에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는 어떤 것들을 알게 돼서 했는데 이 노래가 알려지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함께 부르기 챌린지도 막 하고. 그렇죠. 그 챌린지를 해서 알려졌죠.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의문이 생긴 거죠. 의문이 되게 빨리 오시네요. 저는 의문이 많아요.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의문이? 일단은 그때 가게 되는 이제 행사장 자체가 시위 현장이나 평상시 가게 되는 거랑 달라요.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얘기인데 당시 또 정치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기 운동이 한창 있었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현장에 끌려나가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3.1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아오네 장터에서. 네. 근데 엄마가 집에 있는데 두부를 사오라고 시켰어. 그 두부를 사가지고 딱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를 밀쳐가 탁 넘어졌어. 두부가 넓게 두부를 들고 울고 있었어. 으아!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번쩍 들더니 이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하면 내가 두부 들고 으아! 우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우는 자들 옆에. 그래서 이제 네. 아,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까봐 세련되게 외국 사례로만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주로 했던 게 엠네스티의 어떤 인권 문제 같은 것들, 환경 문제 같은 환경 것들, 문제. 뭐 돌고래 살리기 이런 것들 위주로 아프리카에 기타를 보내거나. 근데 그게 순환이 다시 왔어요. 요새는 외국 얘기하는 게 더 촌스럽죠. 아 그래요? 네. 오. 요새는 뭐, 여기 지금 미술 나라가 얘기- 이렇게 난리인데 외국 얘기만 하면 그거는 비열하잖아요. 좀. 우리끼리 얘기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세상이더라고요. 악플에 한번 시달려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악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우리끼리 얘기를 저는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단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세련되게 외국 얘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이래도 되나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예, 네. 예,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네. 예, 그러면서 계속 저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아니야 난 사랑 노래 부를 거야 말하면서 계속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그 작년 여름에 만든 노래 하나 해볼게요. 이어서 발표가 된 거죠? 아니 발표 안 됐죠. 저는 오. 기록으로 쓴 노래를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기 위한 노래를 그러면은 그냥 공연하실 공연할 때만. 예. 기록을 하기에는 너무 귀찮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부르면 되는 건데. 근데 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사람이 자꾸 죽는 게 너무 신경 쓰였어요. 이태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하보도에서 사람 죽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갔다가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 났는데 왜 난리냐고 얘기하고 뭐 그들 생각에는 그게 맞나 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너무 슬프잖아요.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도 집단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우울증에 겪었던 시절도 있었을 텐데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일단은 저도 우울했어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을쯤 됐던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사람이 죽고 났으니까. 그래서 열대야를 겪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정말 낙엽같이 떨어져 죽고 그랬어요. 페스티벌의 무대를 만들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죽고 그리고 터널에 사람들이 죽고 주차장 바닥에서 카트 날려다 죽고 모르겠어요. 그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 다 있잖아요. 감수성이 있지, 생명 감수성이. 제가 그게 뭐 어떤 쪽으로 조금 뭔가 있는지 열대야의 뒷모습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감수성이 어느 정도가 네, 살아나는지 혹은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깨가 축 늘어진 편의점 조끼 덥고 긴 이 도시에 밤도 늘어져 사람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리지만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잠들지 못한다 하네.
태양 아래 낮 동안 눈 감은 비극들 사람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깊은 새벽에 깨어난다. 도시 곳곳에 문 닫은 가게들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일제히 문을 열고 그 비극들을 맞이해 술을 따라주고 가장 좋은 음식들을 내오고 그들을 달래요 해 뜨기 전 돌려보내주오. 어깨가 축 늘어진 저기 저 청년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멀어져 누군가는 모두 알아주길 기다리지만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모른 척 한다고 하네. 도시 곳곳에 문 닫은 가게들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일제히 문을 열고 그 비극들을 맞이해 술을 따라주고 가장 좋은 음식들을 내오고 그들을 달래요 해 뜨기 전 돌려보내주오. 어깨가 축 늘어진 저기 저 청년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멀어져 누군가는 모두 알아주길 기다리지만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모른 척 한다고 하네. 어디 밖에 나가서 욕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가사가 네. 너무 와닿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 안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노래로 나온 것 같고, 공교롭게도 여기저기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참사나 뭐 혹은 피해자,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의 노래를 많이 부르러 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수들이 좀 덜 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이런 데서 편하게 하니까 사실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마음을 차갑게 가지고 일을 하고 싶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 원인을 저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음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음악가로서.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이제 사용을 못하게 돼가지고 실내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운이 좋아서 특별법이 통과돼서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도시 곳곳에 문 닫은 가게들과 동트기 전에 새벽에 모든 그런 수많은 피해자들이 와서 그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그런 장면들이 마치 환등상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떠올랐어요. 예. 제가 뭐 신비 체험을 했다는 말씀 드린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예, 그런 것들이 다 장면들이 사실 들어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공간 말씀하신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면 반응들이 많이들 눈물 흘리시고, 네. 예, 다들 그냥 이런 표정으로 계시죠. 이렇게 있어요, 다들. 네. 은혜 받는 것처럼 그런 뭐 건가? 비슷한 체험이라고 봅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지금 물론 복합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어서 예, 지금 여기저기 월드뮤직을 하다 보면요 한정교회 매일 수가 없어요. 아랍 음악 같은 거 하는데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뭐 비슈나와스나이 존네카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종교관을 갖고 있으면서 노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같은 이제 어떤 음악적 역할이 있죠. 어떤 한 순간에 무아지경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 무아지경으로 빠지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역할일 수도 있죠. 있는데 네. 그림도 마찬가지. 저도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미술가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그림을 보는데 알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 예술의 세계가 열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냥 슬퍼서 운 거였는데. 음악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떤 신비 체험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감정에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상태, 명상과도 닮아 있다고 보고, 네. 어떤 그런 것 같죠. 네. 자, 인터미션 끝났고 제가 2부 오프닝 가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 먼저 하나 불러드리고,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나는 미쳐버린 건 나을 수 없는 흔치 않은 병처럼 그대라는 뜨거운 열은 식지 않고 몰라 모를 수밖에 나만이 앓고 있는 지독히 깊은 그대라는 상처가 얼마만큼 참아내기 힘든지 한 잔 술이 밤을 맞이할 뿐 내 온몸에 너무 퍼져버린 추억은 이젠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떠오르게 놔두죠. 너무 아파도 소리 한 번 안 지르는 건 나 그렇게 나을 수 없기 때문에 단 하나 기도하는 건 돌아오 그대이기에 아무도 그대 떠나간 걸 몰라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돌아올 것 같아서 돌아와
숨 쉬는 아침 눈이 부실 수 있게 커튼을 젖히며 날 바라보는 그대.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곡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우리는 다 하림 선생님한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뭐 아니 이 음악을 들었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네. 아직 뭔가 그때 뭔가 하림의 음악이 내 안에 씨를 뿌렸다면 이게 아직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우리들이 그 유년 시절에 들었던 음악들은요 노년이 돼서 치매 치료에 쓰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음악이 아까 기억을 저장한다고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또 드렸었는데 실제로 치매 환자 치료 때 예전에 어렸을 때 듣던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들으면 기억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의미로 대부분의 유년 시절에 들었던 음악이 평생 가고 네. 그렇죠. 네. 네. 딱 그때 듣는 음악들. 네. 평생 가는 음악을 이렇게 옆에서 듣다니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나이 들면 다 서로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네, 비슷한 자리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계속 이야기 이어갈까요? 네. 네, 네. 견디지 못하시는군요, 칭찬을. 네. 날카로워. 그 아까 이제 들려주셨던 곡 프로젝트라고 표현하셨던 그거 중에 국경 없는 음악회라는 걸 하셨어요. 네. 네. 국경 없는 음악회. 그거는 이주민 뭘까요? 노동자 병원에서 공연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좀 짧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쿠바의 다큐멘터리 촬영차 제가 이제 그 주인공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깨가 염증이 나가지고 막 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외국인이고 그 병원 가기가 너무 어렵겠잖아요. 네. 그래서 참았어요. 약 먹고. 근데 잘 안 낫죠. 막 그러니까 가이드 그때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그게 가이드가 아니라 뭐야? 현지 코디. 네. 현지 코디가 괜찮다고 가자고. 우리 쿠바 공산주의야. 의료 그냥 공짜야. 막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미국 예전에 미국이랑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치과 치료를 쿠바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예. 아무튼간에 정말 갔더니 치료가 순식간에 끝났어요. 아, 잘 됐어요, 네, 치료가. 네, 네.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염증은 다 그렇잖아요. 네, 네. 급성 염증이니까. 네.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 이주민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치료받기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이주민이었어요. 이주자니까 외국인이니까. 뭐 그리고 응급실 여러분 가보셨어요? 되게 힘들잖아요. 네, 힘들죠. 나올 때가 더 힘들어요. 뭐 서명하고 막 이래 되게 막. 그래서 저는 응급실 싫어하는데 갔다 와서 이제 제가 그 전에 미리 알았던 이주민 노동자 병원 라파엘 클리닉이라는 데를 알게 돼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림씨 공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연이요. 근데 잠깐만, 그거를 전화를 해서 도와줄 거 없어요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 배경은 또 뭘까요? 이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거죠. 그 병원. 저 이전에 이미 노영심 누님이 네. 그쪽에서 좀 어떤 노래로 해서 저를 끌고 갔었죠. 그래서 네. 제가 인사하고 뭐 그 정도 사이였는데 근데 누님은 이제 거기를 떠나시고 네. 예술가들이 여기저기 돕는 데가 있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지금 떠나고 해서 제가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저 하림인데요. 그때 만났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조금 아까 부렸던 난치병을 부를 순 없죠. 병원인데. 큰일 난 거지. 그 사람들이 알리고 노래를 알지도 못하고 출국도 안 됩니다. 너무 안 되네요. 사랑이 다른 사랑이 저 지내도 안 됩니다. 네. 처자식 두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게. 네.
제 노래 히트곡 3개가 단데 그거 못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웃자고 얘기입니다. 아무튼 자, 일단은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래는 누군가가 부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노래를 하는 음악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노래를 한다라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더우니까 에어컨 청소 많이 요즘 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노래. 근데 못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안 하잖아요. 제가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예, 저는 먹고 살죠. 이게 직업의 어떤 일의 본성인 것 같은데. 그 해소가 또 있고 우리는 들으면서. 뭐 그게 대신 하는 거죠. 어쨌거나 노래 지금 요즘에 현대 사회의 노래의 위치는 약간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그 저기 직업 그 세무서에서 하면 서비스업으로 나옵니다. 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업이세요 지금? 서비스업이죠. 예, 저희 회사.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게 서비스업이에요. 네, 그렇죠. 관공서업 뭔지 아세요? 부동산업이에요. 왜 그걸 아냐면 제가 이제 세금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알죠. 부동산이라고? 뭐 이렇게 자, 아무튼 세상에 직종을 나누면 그렇게 본질적인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국경 없는 음악회를 국경 없는 음악회는 제가 대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됩니다라는 논리를 해서 이주민들의 노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할 때 굉장히 동반되는 치유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래 노래를 시켰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들이 지금 고혈압 당뇨병 약 받으러 온 사람들인데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여행에서 본 이주민 노동자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음악들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힘들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힘들 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눈물 흘린 적 있으시죠? 네. 비단 우리도 그런데 역사적으로 월드뮤직이 부흥했던 시기를 보면 대부분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흑인 음악들도 전부 다 다들 노예로서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든 노래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뭐 그냥 장르만 탁 떼면 나오는 음악들 뭐 탱고도 그렇고 다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 그리고 집시 플라멩코 집시 음악 그리고 모든 음악들이 다 그 뜨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음악들인데 노래는 거기에 굉장히 잘 녹아드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래는 절실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굉장히 가난해서 일하러 왔죠. 돈 벌라고. 가난할수록 가장 강력한 어떤 우리의 치료는 노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그래요. 그 사람 노래 잘할 거예요.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정도가 앉아 있고 제가 자 오늘 노래하실 분 어디서 오신 그러면 몇 명에게 손을 들어요. 네. 물론 선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면 5개 노래 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합니다. 선진국 사람들 잘 안 해요. 독일 사람들, 유럽 사람들 안 해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 방글라데시,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아프리카 각국 온 사람들 노래하면 다 손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기 진정시켜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참여율이 좋아서. 네. 아니야, 넌 다음 주에. 그 노래를 시켜서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3년을 합니다, 제가.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의 어떤 솔직한 얘기로 프로젝트죠, 저에게도 약간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칭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칭찬으로 저를 간지럽히면서 살고 싶진 않고 네. 프로젝트로 했는데 너무 프로젝트가 재밌으니까 3년을 간 거죠. 네. 또 프로젝트가 또 재밌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쵸. 선생님 그죠? 저요? 네. 시작할 때는 신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왜 했나 싶은 데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거예요. 표정이 다 얘기를 해줘요. 표정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하지만 귀찮은데 가면 그들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막 영혼이 맑아져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고향에 있는 딸을 생각하면서 춤을 춘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나게 춤을 추면서 눈물을 흘리는 뭐 파키스탄의 뭐 청년. 거의 구슬하셨네요, 진짜.
그쵸. 왜냐면은 못 보는 뭔가를 위한 춤일 거니까. 뭐 그들 그렇죠. 간절한 보고 싶은. 그렇죠. 아니 네. 물론 그 유도를 하죠. 네. 처음에 와서 제가 노래를 먼저 합니다. 네. 아무거나 대충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날 하고 싶은 거. 크리스마스 때 캐롤하고 막 하면서 자 이제 여러분 자 오늘은 인도에서 누굽니다라고 하면은 미리 좀 준비된 어떤 얘기들 이제 해서 이제 한국 생활 어때요? 뭐부터 물어봅니다. 뭐 가족 얘기 물어보고 자 이제 우리 가족 보고 싶은 가족을 위해서 영상 편지 한번 쓸게요라고 하고 이제 셀카봉을 들고 그러니까 감정을 몰아야 되기 때문에 들고 자 하세요. 그러면 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벅차오르죠. 자 다음 순서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됐고 자 그러면 이 딸과 보고 싶은 가족을 위해서 아까 이 노래 부르고 싶다 하셨는데 뭐 이 노래 뭐 고향에서 우리 딸이 좋아하던 노래예요라고 그러면 이제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반주가 다 있어요. 미리 찾아놓죠. 그래서 자 다음에 막 딱딱딱 나오면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좀 되면 이게 접신하듯이 너무 열정적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다 그 평정심을 유지해야 될 그 외국인 노동자 환자들이 다 벅차가지고 근데 그 감정을 넘어서면 이제 환희로 바뀌죠. 그러게요. 그걸 전 뒤에서 서서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구나. 거의 약간 영혼 샤워네요. 영혼 샤워. 그렇죠. 그 어차피 이제 기획자니까 그런 것을 한 점심 시간에 짧게 기획을 한 30분 정도 걸려요. 토탈 시간이. 그걸 하다가 보니까 도끼자루 썼는지 모르고 3년 동안 코로나 전까지 그걸 하고 있던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일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행위들이 엄청나게 저는 좀 눈물겹게 가슴에 이렇게 그 좋은 기억으로 박혀 있는 상태였었죠. 예. 그러면은 그들과 뭔가 또 유대가 생기셨겠네요. 굉장히 3년이면은. 아니죠. 이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다고요. 거기서 이제 원래는 꿈은 그래서 그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은 뭐 연말 결선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장기자랑 하듯이 예를 들면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네. 어디 무슨 뭐 비행기표를 준다던가 이런 거 기획을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으나 그것도 일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관계로 그쵸. 예, 혼자도 하니까. 네. 근데 코로나가 공교롭게 또 터져가지고 진료가 멈추는 바람에 네.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탈출하게 됐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예.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프로젝트고 네. 언제든 다시 하고 싶지만 네. 그 무대가 없어졌어요. 네, 무대를 거기에. 철거해 버렸어요. 거기 밑에 지하에 작은 무대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고 자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저는 그 아까 두부 사러 나갔다가 3.1운동 힘쓰는 얘기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힘든 자리에 가서 노래를 하고 있게 됐고 음악이라는 것이 노래라는 것이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제가 하는 아무리 생태계가 음악 생태계가 이루고 몇 조의 돈이 어느 사람들의 뉴스를 뭐 통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박을 꿈꾸세요라는 막 그런 TV 프로의 어떤 뭐 시그널이 나올 때 사실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왜냐하면 주는 음악가의 영혼이고 부르는 사람들의 영혼이거든요. 몇만 년 전부터 그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 뭐 어떻게 혁명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지금 하셨는데 네. 그 정말 몇만 년 전에 그런 음악 정말 뭐 관광수월래 하듯이 사이클을 해가지고 막 뭐 육을 구워 먹으면서 합창을 부르는 시절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근대에 와서는 그런 노동요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떼창 아이돌의 떼창? 음악이 스스로 변화한 거죠. 시기에 맞춰서. 노예 시기에는 노예들의 마음을 달래는 노동을 달래는 음악. 어차피 기쁨 그 자체일 수 있으니 콜라병이 부시맨한테 가면은 도구로 쓰이고 우리한테 가면 뭐가 닿는 게 됐듯이 노래라는 게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졌는데 시대에 따라서 변하죠. 실제로 노래 같은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독재자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죠? 북한에서 뭐 어떤 노래가 쓰이는 그런 정권에 대한 찬양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플라멩코 같은 경우도요.
스페인의 프랑코라는 독재자가 자신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외래 민족들의 어떤 문화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부흥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멩코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그쵸. 많이 있죠.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의 음악이 굉장히 부흥을 했죠. 엔터테인먼트들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했으니까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달리려고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음모론적으로 우리 보면. 저 예. 뭐 트로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K-팝 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네. 어떤 그런 음모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유튜브 검색하면. 전 저는 사실 유튜브는 안 합니다만. 검색을 잘 해서 그런 거를 K-팝 음모론 이런 유튜브 거. 자꾸 보지 마세요. 머리 자꾸 도파민만 나오고요. 안 좋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음모들이 있었으니까 지나고 나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네. 함께 부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안에서 지금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라고 가르치죠. 거기에 빨리 들어가서 돈 벌라 이런 말 말고.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음악이 직업이 되는 어떤 요즘 시대에 직업으로서의 음악가가 있고 음악가는 직업이 아닌 음악가도 있어요. 음악가라는 것은 음악을 하는 그 단어로 보면 사람이거든요. 음악을 즐겨하는 사람이면 음악가라고 보고 네. 직업 음악가는 이게 노동이라는 개념. 노동은 네. 재화를 획득하는 일이거든요. 네. 저는 음악 노동자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음악가로서 존재하는 순간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직업 음악가에게는. 솔직한 얘기로. 아마 직업 음악가인데 음악가로 존재하는 순간이 많다는 건 참 행복하고 부러운 일일 거예요. 예, 근데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음악가를 넘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모든 각자의 어떤 레벨과 어떤 위치가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음악가, 직업으로서의 음악가와 그리고 너가 하는 음악과 음악 시장에서의 음악은 철저하게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가끔 존재하는데 예, 그거를 바라고 그것이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완성된 형태는 뭐냐? 음악가로서 너가 좋아하고 처음에 사랑했던 음악을 지키는 게 음악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교수님? 그러면 직업으로서의 음악은 다른 거라니까라고 하죠. 예. 먹고 사는 건 알아서. 직업으로서의 음악도 얘기하셨는데 네. 또 그 다음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일과 직업과 음악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그샘을 쓰지 마라를 현장에서 부르면서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음악은 기쁨의 원천인데 위로의 원천인데 왜 자꾸 이렇게 비극에 열광을 할까? 이 전시 주제가 그거니까요. 네. 네. 비극은 언제나 코러스였다. 그렇죠. 네. 근데 음악은 사실 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연의 모방과 위로와 어떤 신성함을 느끼기 위해서 음악도 했습니다. 옛날에 동굴에서 네. 소리가 울렸을 때 비극에 대한 물론 비극의 위로가 차원이 있겠지만 어떤 제가 부른 그 샘물 쓰지 마라는 그 샘물에 빠져 죽고 잔인한 서사가 너무 드러나 있는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음악이 그런 방식으로 그런 것에 그런 앞장서는 어떤 메신저가 되는 게 불편했어요. 제가 부를 때마다. 네. 청년이 사그라졌다를 얘기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조금 따뜻한 노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만들 때는 그 두부 사러 갔다가 3.1운동에 끌려나가는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주도해서 프로젝트를 가자. 그래서 노래를 만들 당시에 그림책도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노래를 어떤 식으로 부르고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온라인 함께 부르기를 운영해서 12월 달에 종료 이렇게까지 작전을 짜놓고 로드맵을 짜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음악이라는 게 원래 은퇴를 예상할 수 없듯이 이것도 작년 12월에 원래 그만두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네.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먼저 부르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라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 다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네.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면 엄마 가슴 무너지고요. 집에 못 돌아가면은 가족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저녁엔 집에서 쉬고 휴일에는 여행도 가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왜 나는 어려운가요?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자, 한 번 더. 네. 자, 이런 노래였고 이 노래를 이제 만들게 된 이유는 표면적으로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래를 여기저기서 부르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죠. 실연한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추억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은 술 마시고 길에 가면서 새파랗게 젊다는데 이렇게 부르고 가기도 하고, 아저씨들은 옛날 민중가요를 부르면서 소주를 마시기도 하고, 아이들은 시위할 때 새로운 세계, 소녀시대의 노래가 다시 그들을 하나로 만든 노래로 되기도 하고요. 군인들은 불쌍하게 뛰어다니면서 군가를 부르고 있죠. 자, 어쨌거나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데, 이런 노래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냐면 그냥 소소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뭔가 조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아르바이트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일하는 세상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요즘에 배달 노동자가 언제부터 있었으며, 네, 예, 여러 가지 달라지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노동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켜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노래는 원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것 같아라고 해서 이 노래를 열심히 만들어서 역시나 함께 부르기 운동을 해왔고, 그샘은 쓰지 마라 같이 어떤 법률과 엮여가지고 빵 뜨지는 않았으나 제가 그 어느 가는 어떤 작은 자리마다 함께 부르기 운동을 하면 각자 다양한 표정으로 함께 부르십니다. 울면서 부르는 사람, 아까 같이 이렇게 은혜 받은 표정으로 부르는 사람, 그리고 쑥스러운데 부르는 사람, 다양한데 다 각자의 어떤 마음들이 노래를 통해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건 것 같아요. 네. 코러스의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공감.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함께 노래를 부를 수 함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노래를 하면서 공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노래는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공감이 먼저서 부르는지 네. 노래를 하다가 공감을 하는 건지 어쨌거나 둘 다 일리가 있는 그러니까 말이고. 뭔가 이제 남일로 그냥 치부하는 게 아니라 공감이 이제 선에 오던 후에 오던 공감을 해서 관조자로 있지 않고 어쨌든 뭔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그런 행동이 요즘 좀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또 얘기하자면 공명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명이라는 거는 어떤 소리로 따지고 보면 두 물체 간에 얘가 소리를 내면 같이 떨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보통 모든 악기를 만드는 기본 원리예요. 공명 네. 자체가. 그리고 감정도 사실 공명이 되죠. 네. 우리가 거울 뉴런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네. 보고 누가 얼른 따라오는. 우리 공감은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본능 같은 거고, 그리고 노래라는 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코러스라는 것도 사실 서로 이렇게 그 음악적으로 보면 서로 이렇게 하나를 합쳐서 똑같지 않고 약간 서로 이렇게 맥놀이가 일어나면서 어른어른 합쳐지는 거거든요. 네, 네. 엄청난 서로 공명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단 두 개가 합쳐졌을 뿐인데 이게 수십 개로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코러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음향학적 원리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공명과 코러스는 엄청나게 같은 뜻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냥 노래를 같이 제가 떨어져서 부르지만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코러스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예, 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스펙트럼 되듯이 이렇게 쫙. 네. 이렇게. 각자 상황에 다 맞는 코러스가 있습니다. 젊음을 분출하는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떼창이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음악적인 어떤 순수한 어떤 에너지를 너무 사업과 돈을 위해서만 쓰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리고 반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께 부르는 그 노래를 누구를 위한 노래여야 할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며 함께 불러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뭐 근데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함께 부르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거나 어떤 가치를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를 주장하기에는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실 충돌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거 말씀드리면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과 함께 부르지 않는 것을 만약에 좋고 나쁘고를 따지고 보면 함께 부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그 음악적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르면 너무 싫고, 저도 제 취향이 있거든요. 네. 저도 안 보는 TV 프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장미꽃을 던지다니 막 이런 거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악을 좋아하고 함께 부르는 그 마음에 있는 기쁨밖에 느껴지지가 않죠.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래서 함께 부르는 거는 혼자 부르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악 행위는 듣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우선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해야 하죠. 예, 뭐든. 누구나.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잘 씻느냐 안 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씻느냐 안 씻느냐가 우리가 중요하듯이 굉장히 기본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음악을 오랫동안 해온 음악을 하루에도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고 살아온 음악가 혹은 뭐 학자적인 생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혹시나 뭐 하고 싶었던 악기가 있으면 해보시고 그리고 헤드폰에서 나오는 노래 한번 좀 따라 불러보시고 예, 노래를 못해도 됩니다. 뭐 남자분들 뭐 하는 거야 노래를 갑자기 왜 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니 하림이 노래 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노래방도 가셔도 됩니다. 네. 하는 태도 이게 진짜 좀 너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잘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은데 축구 못해도 조기 축구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네. 노래 자꾸 TV에 스타들만 보이니까 노래 잘한다고 다들 박수치고 막 저기 1등만 주고 그러니까 나는 노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는 축구를 보고 나서 공을 찰 수 있잖아요. 똑같이 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9시가 지금 3분 전이어서 2시간 동안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 2시간을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리스닝 투게더 마지막 시간이고 코러스라는 주제로 되게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과 그리고 뭐 프로젝트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코리아나 미술관을 통해서 보게 되셨는데 정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감히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선 하고 우선 부르고 우선 다가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렇게 듣는 자세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좀 하는 자세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로 우리 가수 하림의 음악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뭐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무게만 잡아가지고 좀 듣기 기분을 또 나갈 때 사우나하고 나가면 찬물 한번 끼얹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맨 노래를 하모니카랑 같이. 자 우리 인서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아주 A급 자리에서 S석에서 잘 감상하셔도 되겠습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The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He says, "So can you play me a memory? Not really sure where we go, but he said it is sweet and I know it complete when our younger man grows." Da da la la, li li la la la, la la la, li li la la la. Sing us a song, you're a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hen you'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you've got us feeling alright. Now John at the bar is a friend of mine. He gets me my drink for free, and he's quick with a joke or to light up your smoke, but there's some place he'd rather be. Is this pain, let me live, this is killing me. A smile went away from his face, but I'm sure that I could be a movie star if I could get out of this place.
la la, lili la la la, la la la, lili la la la. Sing us a song, you're a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ill you move in the mood for the melody? You've got us feeling alright. 네. 계속해서 이어서 소풍이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흐르는 시간들은 이렇게 걷고 또 걷다 보면 알 수 있을까? 파도처럼 떠밀려 흘러가 버린 날들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까? 어쩌면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서 기억이 아닌 내 가슴 속에 간직해야만 하는 건 이제야 나는 알 것 같아. 이토록 눈부신 선물 같은 나의 오늘은 모두 꿈이었을까? 지나온 시간들은 나 혼자 두고 다들 먼 곳으로 사라진 걸까? 지우고 싶지 않은 소중한 그 얼굴도 또 그때처럼 다시 볼 수 있을까?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도 저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빛나고 있는 것 이제야 나는 알 것 같아. 이토록 눈부신 이 선물 같은 오늘을 이 선물 같은 풍경은 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아름다웠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길 우리 다시 만날 그날에 모두 다시 만나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음악, 미술 등등, 여러분 진짜 온갖 험한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좀 뭔가 느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들 많이 향유하면서 나누면서 살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